경남도의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이 109억 원으로 제도 시행 이래 가장 높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전년보다 43% 증가한 가운데 30, 40대 직장인층이 기부 열기를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비례대표 비율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의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제19회 지리산 산청 곶감축제가 산청 곶감 유통센터 일원에서 나흘간 열립니다. 곶감떡 매치기, 공예체험, 인기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남해군이 추진한 고향사랑 방문의 해가 관계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성과를 냈습니다. 지역다움을 기반으로 한 관광 전환 전략이 방문객 증가와 소비 확대를 이끌었습니다. 새해 첫날 하동군에서 발생한 야산 화재가 빠르게 진화된 이유는 임도 접근에 통한 신속한 대응이 효과를 봤기 때문입니다. 하동군은 산불 초기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입증했다고 보고 임도 개편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선거제 개편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폭넓게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순종 기자입니다.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돼 당선자를 내야 하는 선거.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 지역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를 내는 소선거구제를 폭넓게 적용하고 있어 당선자 선출의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때문에 그간 선거제 개혁 논의가 여러 차례 이어졌는데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또 한 번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더 폭넓게 민의를 수용할 수 있도록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중대선거구제나 혹은 전면 비례대표제나 어떻게든 시민들의 의견들을 정확하게 의회와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소선거구제일수록 거대 양당의 의회 독점을 초래하고 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떨어뜨린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 뿐만 아니라 당선자 선출에 관여하지 못한 사표 비율도 높습니다. 2인 선거구만 하더라도 3인 선거구보다 사표 비율이 높은 걸로 분석됩니다. 2018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르면 기초의원을 뽑는 2인 선거구의 사표 비율은 30.32%였던 반면 3인 선거구 사표 비율은 28.23%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당을 갖다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심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죠. 중대선거구 된다고 했을 때 도의원 선거구는 분명히 굉장히 크게 이렇게 변화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한 명 뽑던 것들을 3명에서 5명 뽑게 되기 때문에. 결국 민의를 더 폭넓게 수용하고 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려면 선거제 개편이 필요한 상황. 선거 때마다 불거졌다 사라지는 선거제 개편 논의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현실화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주목됩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일부가 최구식 전 국회의원의 입당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8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최 전 의원이 보여준 그간의 행적은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다를 뿐더러 국민의힘 복당이 무산되자 민주당 입당을 시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최구식 전 의원은 지난 6일 민주당 입당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찬바람에서 건조한 산청 곶감은 겨울철 대표 간식 중 하나인데요. 8일 산청에서 곶감 축제가 열렸습니다. 19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지난해보다 규모가 더 커지고 풍성해졌다고 하는데요. 김현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작은 다도상 위에 곶감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디저트가 놓였습니다. 최근 젊은 층에서 인기인 두바이 쫀득 쿠키도 주황빛 옷을 입었습니다. 옆으로 시선을 옮기면 타르트부터 드레스까지 곶감의 변신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8일 열린 지리산 산청 곶감 축제에서는 각종 전시와 경연대회, 체험 행사가 마련돼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축제가 열리니까 진짜 너무너무 기쁘고 맛있는 곶감이 너무나 전시를 예쁘게 해놨어요. 전시도 해놓지만 판매한다고 우리 그 농가분들이 너무나 애써서.
판매 부수도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10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과일로 이름을 올렸고 고종 황제에게 진상되기도 했던 산청 고종시 곶감. 지리산의 차가운 공기를 맞고 자라 쫀득하고 달달한 맛이 방문객의 발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농가들의 입가에도 오랜만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더 크게 했거든요. 올해 수해나 재난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뭐 미안해서 못 찾아온다고 이런 소리 들었거든요.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더 많이 찾아와주시면. 축제 주제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의미를 담은 이젠 고진 감래. 차가운 바람과 큰 일교차를 견뎌야 탄생하는 곶감처럼 재난을 딛고 희망이 찾아올 산청의 올해를 담았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곶감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래도 우리 그 생산자 농가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곶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품질도 좋고 수량도 많이 불었고. 곶감 분야 전국 최초 지리적 표시 등록이 된 산청의 특산물이자 농가에게 연간 400억 원의 소득을 안겨준 효자 품목 산청 곶감. 지리산이 빚은 명품 산청 곶감을 맛볼 수 있는 이번 축제는 오는 11일까지 시천면 산청 곶감 유통센터에서 열립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지리산 함양 고종시 곶감축제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함양 상림 고운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함양 곶감축제에는 판매장터와 함께 탈해 곶감 전시 경연대회, 곶감 샌드, 경단 만들기 등 각종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축제장에서 곶감 10만 원 이상 구매 시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받을 수 있고 깜짝 곶감 경매도 펼쳐집니다. 남해군이 향후와 주민 방문객 모두의 정서적 연결을 위해 추진해온 고향사랑 방문의 해 시책. 고향이 지역 활성화의 매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역다움을 가장 기초에 뒀던 남해군의 이 시도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남해군은 단순한 정주인구 유입만으로는 지역 활력을 꾀하기 어렵다고 판단, 관계, 생활인구 유입에 주목했습니다. 방문이 잠깐의 체류를 넘어 생활 경험으로 확장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의 관계 형성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겁니다. 이에 따라 군은 관광산업 질적 전환을 목적으로 지난해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추진해 관련 사업을 속속 펼쳐왔습니다. 전국 각지의 출향인을 잠재적 생활인구로 표적화해 최종적으론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전략입니다. 50억 원이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행정 전부서에서 진행한 사업은 60개 이상, 자연스레 관광 콘텐츠 전환은 지역다움을 살려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향 경험은 곧 지역의 특성, 역사, 생활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향토 사학자와 교육자들로부터 기증받아 보존해오던 민간 기록물을 공유하는 자리와 남해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긴 무형유산 기록과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특히 호국성지 남해의 역사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은 여러 연계 프로그램으로 확장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남해 하면은 이순신과 굉장한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올해 이순신을 기리고 기억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안내를 하고 있으니 많이 와서 성웅 이순신에 대한 생각도 깊어지고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 또한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덧입으며 지역성 강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매년 왔던 것 같은데 좀 규모도 커지고 해서 좀 놀랐어요. 엄청 막 볼거리가 좀 다양해지고 분수도 생기고 먹을거리가 많아지는 것 같아서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고향의 의미가 무엇인지에서 출발한 변화는 통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남해군엔 연 7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이는 이전해와 비교해 8% 증가한 규모, 관광 소비액도 15% 가까이, 숙박 방문자 비율은 8.5% 더 늘어났습니다. 민관 협력으로 지역 관광의 질적 도약을 어느 정도 이뤘다는 평가입니다. 방문객 만족도와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한계를 노출해온 남해 관광. 가장 지역다운 것이 곧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진주시가 진양호 전망대를 전면 재정비하는 진양호 노을 전망대 조성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진양호 전망대는 오랜 기간 시민들의 휴식을 책임지는 지역 명소로 자리해왔지만
편의시설 부족과 시설 노후화로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전망대를 재정비하고 이곳에 공연과 휴식이 가능한 열린 마당과 각종 편의시설, 굿즈샵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천시 서포면 자해리 소재 구 우진항이 5년간의 어촌 뉴딜 300 사업을 마무리하고 복합 어항으로 거듭났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0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어촌 개발 사업으로 구 우진항에는 태풍 피해를 막을 방파제와 바다 부잔교가 설치됐고 굴폐각 처리 시설과 공동작업장도 마련됐습니다. 8일 사업 준공식에는 사업을 위탁 진행한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와 사천시청, 마을 주민 등이 참석했습니다. 남해군이 식품 대기업과의 상생 협약을 통해 지역 마늘을 활용한 신제품 3종을 출시했습니다. 신제품은 남해 마늘 버터바와 크로아상, 내쪽빵 등으로 전국 이마트 편의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군은 지역 마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농산물 판로 확대 등에 지속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8일 만에 올해 오르고 함양 15좌 첫 완등자가 탄생했습니다. 주인공은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는 40대 주수용 씨로 1월 1일 지리산을 시작으로 매일 2개 산을 완등했습니다. 한편 함양군은 오는 17일 오르고 함양 1주년 기념 행사를 함양 곶감축제 현장에서 개최해 완등 인증자를 대상으로 곶감 할인권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기부 문화는 자리를 잡은 걸로 보이는데 모인 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해졌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고향사랑 기부제 전체 기부 건수는 8만 8천여 건. 합산 모금액은 109억 원으로 76억 원이었던 전년과 비교해 43% 늘어났습니다. 지난 2023년 첫 시행 이후 꾸준히 규모를 키우며 자리를 잡는 모습인데 일단 답례품 다양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경남도만 해도 지난해 1월 20여 개였던 답례품 품목을 10월 70여 개로 대폭 늘렸습니다. 여기에 산청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하동 보건의료원 장비 구입 지원 등 기부자가 사용처를 선택하는 지정 기부도 한몫했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 긴급 모금으로 하동과 산청에 8억 1천만 원이, 진주와 하동, 산청 등 집중호우 피해 복구 모금에 3억 6천만 원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도와 시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LG전자, 우주항공청 등 주요 기업과 기관을 찾아가는 현장 홍보 부스를 적극 운영하였고 이와 함께 산청, 하동 등 산불과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신 따뜻한 기부의 손길이 기부 유인책과 기부 문화 정착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가운데 시선은 기금 활용에 쏠립니다. 획기적인 기금 사업은 지역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부를 이끄는 훌륭한 유인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만 볼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관계 인구가 늘어나서 우리 도 내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경남도는 올해 부서별로 기금 활용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 한편 올해부터 기부자 세액 공제 혜택이 강화돼 10만 원 이하는 전액, 20만 원 이하는 44%, 20만 원 초과부터는 16.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8일 경남도청에서 경남을 빛낸 도민 초청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도민 100여 명은 활동 중인 각 분야의 변화와 과제를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산업과 의료, 체육과 관광 등 9명의 분야별 도민들이 성공 또는 미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금년에도 더 희망적이고 더 성공한 사례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이 함께 금년 한 해를 희망과 행복을 업시킬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새해 첫날 하동에서 발생한 야산 화재는 산불 초동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헬기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도를 활용한 신속 대응으로 불길은 빠르게 잡혔습니다. 보도에 강철훈 기자입니다. 급경사 산자락을 따라 검게 그린 나무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지난 1일 하동군 금남면 야산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의 흔적입니다. 오후 5시 55분쯤 일어난 불은 소방과 공무원 등 인력 50여 명이 투입돼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자칫 바람 방향에 따라 산불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 새해 첫날부터 산림당국의 긴장을 높였습니다. 하동군은 화재 원인을 불법 쓰레기 소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가 진 뒤여서 헬기 투입은 불가능했지만 대신 임도가 빠른 대응의 통로가 됐습니다. 현장 인근 임도를 통해 진화력이 곧바로 접근했고 더 큰 화재로 번지기 전에 차단됐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임도의 그런 노선도를 보고 시급히 임도로 초기 진입을 하여 가지고 약 15분 만에 전부 산불을 진화를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속한 진화의 열쇠가 되었던 임도. 하동군은 지난해 10월 산불 진화용 임도 대규모 개편에 나섰습니다. 현재 하동의 임도 밀도는 3.3m로 전국 평균 4.2m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군은 먼저 도로와 단절된 임도를 연결하고 산불 취약지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 총 122개 노선, 307.5km가 추가 개설돼 완료 시 하동군을 촘촘히 잇는 총 470km, 184개 노선 규모의 그리드형 임도망이 갖춰집니다. 여기에 최근 조성된 양보면 헬기 계류장과 담수 용량 2,600리터급 임차 헬기까지 더해지면 공중과 지상을 잇는 초기 대응 체계는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산불이 더 이상 예외적인 재난이 아닌 상황. 하동군은 임도와 헬기 체계를 함께 보강하며 초동 진압 중심의 산불 대응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경남도가 8일 진주 호국사 괴불도와 괴불함을 도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괴불도는 20세기 전반 제작된 불화로 제작자와 제작 시기가 명확하고 근대 회화 양식의 특징이 잘 어우러진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는 등록 문화유산 지정에 이은 체계적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가 기업 투자유치 전담부서인 투자유치과를 신설했습니다. 투자유치과는 투자정책팀, 투자유치팀, 산단조성팀, 산단지원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며 향후 투자유치 전략 수립과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확보 업무를 담당합니다. 시는 이번 전담부서 신설로 투자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을 연계한 원스톱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고도화에 전념한다는 계획입니다. 남해군이 오는 20일까지 서울 하나로마트 창동점에서 보물초 특별 판매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 기간 보물초는 100g 690원, 300g 한 단은 2,980원에 특별 판매됩니다. 행사 첫날인 6일엔 군과 농협 관계자 등이 해당 지점을 방문해 보물초의 우수성을 홍보했습니다. 또 200단 한정으로 1+1 행사가 병행됐습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화물차 정비 업체에 대한 기획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결과 자동차 정비업 등록 없이 화물차 적재함에 상하차 장비를 무단으로 설치한 업체 2개소와 화물차 적재함 용적 작업을 이어온 업체 1개소가 적발됐습니다. 도 특사경은 적발 업체들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무등록으로 화물차 구조 변경이나 용적 작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사천시 곤양면에서 정부 단속을 피해 도망치다 추락해 다친 미등록 이주 노동자 2명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들이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에 산재 신청을 했고 최종 승인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사업장 안전조치 소홀로 사고를 유발했다며 업체 대표를 검찰 송치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일 밤 9시 42분쯤 진주시 대곡면의 비닐하우스에 불이 나 1,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불은 약 25분 뒤에 꺼졌지만 비닐하우스 3동과 꽈리고추 500주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는데요. 금요일에도 미세먼지 걱정 없는 상쾌한 공기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춥다고 너무 웅크려 있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고개를 들어 맑은 하늘 한번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부터 흐리거나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강추위가 예상되니까요. 출근길 두꺼운 옷과 방한용품 챙겨서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은 오전에 흐리다 오후 한때 비나 눈이 오는 곳도 있겠고 세종과 광주는 오후부터 하늘이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세종이 영하 8도, 광주가 영하 4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8도 전망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맑겠고 오후에는 구름만 많겠는데요.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새물, 만조 시각은 낮 12시 56분, 간조 시각은 저녁 7시 4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5분 예정돼 있습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에는 최저 기온이 0도까지 오르면서 잠시나마 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다만 일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어느 날 인류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형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번 전시는 인류가 상상을 형상으로 바꾼 그 특별한 순간, 예술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